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립니다. 조지아주 군 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군인으로 부대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동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서부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포트렌치와 그라나다 힐스 지역에 단수가 된 상황에서 수돗물이 나오더라도 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대행은 먼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이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공동 성명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President Trump's second term, he has made clear his willingness to engage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achieve these goals.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말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의 다른 접촉 통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정부의 공동의 목표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베일리 부차관보대행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주요 의제가 될 거란 걸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세 후속 협상 외에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전제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 국방 예산 증액 같은 의제들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마지막 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길에 올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자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외교당국 간 협의를 거쳐 2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회담 외에도 골프 회동 같은 두 정상 간 친교 프로그램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선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사항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다수가 이 대통령을 동행할 걸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동맹의 현대화나 국방비 증액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열릴 정례 한미연합 군사훈련, 의지 자유의 방패, UFS를 앞두고 나온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의 공동 발표문에선 북한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북한이 한반도의 주된 위협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더 넓은 지역적 과제란 표현을 더했는데 on ensuring the alliance remains strategically sustainable and credibly deters aggression from the DPRK and addresses broader regional challenges. 중국 견제로의 역할 확대란 미국 정부 생각이 담겼다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 리프 탄의 즉각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탄 CEO가 중국군 연계기업에 투자한 전력이 있다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탄이 극도로 이해상충된 인물이라며 인텔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인텔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텔과 탄 CEO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1k 은퇴연금에 가상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 투자 옵션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직장인 은퇴연금 시장은 12조 달러 규모로 현재는 상장 주식과 채권 중심의 상품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 자산의 은퇴연금 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인구 센서스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무부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센서스 조사를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은 앞으로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모든 사람을 포함해온 기존 인구조사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시민권 여부를 묻는 문항을 센서스에 포함하려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철회됐습니다.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 육군기지 포트 스튜어트. 기지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무장 병사들이 긴장된 자세로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기지 안쪽으로는 구급차가 부상자 이송을 위해 도착합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3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정비구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봉쇄령이 내려진 겁니다. Where they came from, and I saw the smoke, and I yelled down. I said, "Was that a gunshot? Was that a gunshot?" And no one answered, so I ran down. 용의자는 이곳에서 복무하던 28세 병장 커널리어스 레드포드. 레드포드는 개인 소지 총기를 꺼내 동료 병사 5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병사 5명 중 3명은 당일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레드포드는 사건 전날 동료 병사와의 말다툼 끝에 다음날 그 병사를 따라가 가슴에 총을 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병사들에게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총격을 막은 건 무장하지 않은 동료 군인들이었습니다. They were unarmed and ran at and tackled an armed person who they knew was actively shooting their buddies, their colleagues, their fellow soldiers. 레드포드는 2022년부터 포트 스튜어트에서 복무 중이었으며 전투 파병 이력은 없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이 사실이 부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드포드는 현재 군 범죄수사국에 구금 중이며 곧 군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미 전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미 서부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내시 카운티에서는 어제 갑작스러운 홍수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노스다코타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 곳곳에서도 대규모 침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It was just amazing how fast it came, flash flooded. It happened quick. 미 서부 지역은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기포드 산불이 지금까지 약 9만 6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리 산불이, 워싱턴주에서는 베어걸치 산불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현재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포터렌치와 그라나다일즈 일부 지역이 어제 아침부터 단수된 가운데 수돗물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집에 물이 단수가 돼서 좀 정말 불편한 상황인데요. 특히 물도 못 마시고 더운데 샤워도 못하고 제일 힘든 건 지금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고요. LA 수도전력국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식수와 요리용 물을 끓인 후 식혀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양치와 과일 세척,
얼음 제조 시에도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생수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구에는 약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시스템 오류로 미 전역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젯밤 기술적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장애로 어제 하루 동안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최소 40편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현재 시스템 문제는 해결됐으며 오늘부터 정상 운항 일정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태가 유나이티드 항공의 내부 시스템 문제로 사이버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전기차의 HOV, 즉 카풀 전용 차선 이용이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친환경차 전용 스티커를 통한 전기차 단독 HOV 차선 이용이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커 신규 신청이나 교체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도 단독으로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갱신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연방자금이 투입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주정부가 단독으로 해당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이유로 뉴욕주의 클린패스 프로그램은 10월 1일 종료되며 애리조나주의 CAV 프로그램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한 호텔에서 폭탄 위협이 발생해 투숙 중이던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7시 15분쯤 발생했으며 호텔 측은 내부 방송을 통해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의원들과 보좌진, 일반 투숙객 등 약 40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으며 모두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호텔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편 호텔에는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텍사스를 떠나 시카고에 체류 중인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네, USC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직원 감원에 돌입했습니다. USC 대학신문 데일리 트로저는 지난 5일부터 캑 의대와 부속병원인 캑 메디슨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가 발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2억 달러 이상의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계획의 하나로 대부분의 감원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불러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요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첫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의혹과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의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모르는 일이라며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 혐의가 중대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역대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됩니다. SBS 한성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에 합의했던 일본은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선 합의한 대로 15% 관세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이 어제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米側の閣僚から聞いている説明と違う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ここについてはその経緯をきちっと説明してもらい、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발효되는 미국 상호 관세에 대해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최종 세율을 15%로 맞추고 15% 이상이었던 품목은 기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어제 공개한 연방 관보에는 유럽연합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일본이나 여타 국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EU를 제외한 국가들은 기존 세율에 15%의 상호 관세율이 더해지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 무관세였던 우리나라는 15% 세율 적용에 변동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율 7.5%였던 직물은 15%가 아닌 7.5%에 15%를 더한 22.5%가 적용되고 26.4% 관세였던 소고기는 41.4%로 껑충 뛰게 됩니다. 야당은 애초에 문서로 된 합의문이 없어 빚어진 일이라고 모호한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기존 발표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訪米中の赤澤大臣からも米側に対して相互関税について合意の内容を改めて確認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다만 내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확인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는 해도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데다 협상 주무인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두라고 경고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인도에 고강도 관세를 매겼고 푸틴은 인도 특사를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올해 말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매우 좋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했고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Было предложение стороны американцев, которое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полне приемлемы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 석유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어제 3주 후 25% 관세를 추가로 인도에 매긴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제재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러시아는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배제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하나은행 LA 한인타운점이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24일 2025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문화원은 온라인 예선을 통한 15개 커버 댄스 팀이 무대에서 겨룰 예정이며 본선에서 최종 우승한 팀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월드 파이널의 미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 예약은 오늘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받으며 선착순 마감됩니다. 하나은행 LA 한인타운점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하나은행 LA점은 11일 소프트 오프닝을 한 후 약 2주 동안의 운영 안정화를 거쳐 오는 25일 공식 개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LA점 개설로 북미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80대 한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112 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최 모 씨가 퀸즈 플러싱 148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장수 어덜트 데이케어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된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최 씨는 청색 자켓과 청바지, 분홍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리틀페리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뉴욕 용커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가 지난 1일 새벽 집에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 5대가 골절되고 폐가 함몰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중범죄 폭행과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한인이 킹카운티 의원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킹카운티 제5선거구에 한인 피터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한인 혼혈인 스테파니 페인 후보가 2위를 유지하고 있어 11월 본선거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8월 7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